자, 필수 예제 9-2번 문제 보도록 하죠. 교재 58페이지 중앙대 2015학년도 수시 기출문제 되겠습니다. 자, 제시문 가. 탄소 화합물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만 이루어진 탄화수소이다. 자, 탄소 원자 사이에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진 탄화수소를 포화탄화수소라고 하며, 사슬 모양의 포화탄화수소를 알케인이라고 한다. 알케인에는 메테인, 에테인, 프로테인 등이 있다. 탄소 원자 사이에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으로 이루어진 탄화수소를 불포화탄화수소라고 하며,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사슬 모양의 불포화탄화수소를 알켄이라고 한다. 자, 알켄에는 에텐, 프로텐 등이 있다. 자, 한편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사슬 모양의 포화탄화수소를 우리 알카인이라고 하며, 알카인에는 에테인, 에타인, 프로파인 등이 있다. 자, 제시문 이제 탄화수소의 종류들을 갖다 쭉 그 결합이 단일, 이중, 삼중 결합 등을 들어가지고 탄화수소의 종류들을 갖다 쭉 설명해주는 제시문이었어. 제시문 나.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원자들은 중심 원자와 180도, 120도, 109.5도 등의 일정한 결합각을 이룬다. 자, 공유결합 분자에서 중심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 쌍들은 서로 같은 전하를 띠고 있으므로 반발력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 자, 이를 전자쌍 반발이론이라고 한다. 제시문 다. 화합물을 이루는 원소의 종류와 수를 알아내는 실험을 우리 원소 분석이라고 한다. 자,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의 시료를 완전 연소시켰을 때, 나중에 요 관련한 내용들이 또 뒤에 여러분들 학습 과제에도 들어있어요. 완전 연소시켰을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와 물의 질량을 측정하여 성분 원소인 탄소, 수소, 산소의 질량비를 알아낸다. 자, 질량 분석법에 관한 이야기들이지. 연소에 의한 각 성분의 질량을 각 성분의 원자량으로 나눠주면 우리는 그 분자의 조성비를 알 수 있다. 분자 내 원소들의 조성비를 알 수 있다. 자, 조성비를 구한 후 구성 원소의 원자 개수의 비율을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는 식을 실험식이라고 한다. 우리 이미 앞에 제일 처음 단원에서, 그치? 화학 식량에 관한 이야기들을 갖다 계산상의 문제들을 갖다 우리 풀면서 이런 내용들은 다 다뤘던 내용들이야. 탄소, 수소, 산소의 원자량은 각각 12, 1, 16이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결합각의 최대값이 뭐 제시문의 내용에서 실제 문제에 연계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 필요한 부분들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문제의 결과를 또 한번 생각해 보자. 결합각의 최대값이 180도인 사슬 모양 탄화수소의 실험식이 C5H5로 C3H5로 결정되었다. 자, 실험식을 줬어요. 제시문 가나 다에 근거하여 이 사슬 모양 탄화수소의 분자량을 구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 구조식을 한 개만 제시해라. 구조식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 중에서 이제 하나만 제시해봐라. 자, 요구사항이 두 개네. 자, 이 사슬 모양 탄화수소의 분자량을 구하는 과정은 분자량과 분자량을 구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구조식을 제시하는 것. 자, 여러 개의 이제 이성체 중에서 그 중에 하나의 구조식을 정확하게 보여주면 되겠어. 자, 결합각의 최대값이 180도인 사슬 모양 탄화수소래. 사슬 모양 탄화수소. 그리고 실험식이 C3H5. 뭐 가능한 것들은 C3H5이니까 C6H10이라든지 그 다음에 C9H15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지. 그치? 분자로서. 자, 이 사슬 모양 탄화수소의 분자량을 구하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 일단 뭐 찾아요. 뭘 찾아? 탄화수소를. 탄화수소? 그치. 일단은 뭐 근데 C3H5로 만들어지는 사슬 모양 탄화수소, 결합각이 180도인 탄화수소를 만들 수 있을까? 네. 어떻게? 일단은 만들어야지. 여기 180도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치? 네. 요걸 줬으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무엇인가 짜내야 돼. 그럼 당연히 이거는 그치. 이중이나 삼중 결합들이 들어가 있어야겠지? 그치? 제시문에서 그래서 탄화수소에 대해서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해서 쫙 종류들을 알려준 이유들이 있는 거야.
기본적인 탄화수로만 그냥 나열해서 본다고 한다면 원래 수소가 몇 개 필요해야 돼? 탄소가 3개 기본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수소가 총 7개가 필요하잖아. 그치? 근데 이런 형태의 탄화수는 아니란 얘기지. H가 5개의 비율로 있다는 얘기는. 그치? 그래서 H가 하나 줄어들 때마다 어떻게 되어지게 돼? H가 하나 줄어들 때마다, 2개 줄어들 때마다 그 사이에 하나의 이중결합이 하나 형성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제 몇 개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됐네요. 그쵸? 탄소 3개. 자, 더 줄어들어야겠네. 이거 가지고는 안 돼. 그치? 더 줄어들 수 있나, 근데? 크게 뭐라고? 탄소가 3개인데 수소가 훨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탄소가 3개인데 수소가 홀수로 나올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서 이제 보고 살펴보니까는 이게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을 사용하더라도 실제로 이런 개수의 배수가 마저 떨어져 안 떨어져? 그치?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탄소와 수소 사이에서 어떤 배수에 있어서의 관계들이 실제로 이런 관계가 될 수 없음을 갖다가 C3H5로 설명할 수 없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실제 풀이 과정들을 살펴보게 되면 잘 생각해냈고요. 재심은 나에서 결합각의 최대값이 180도면서 삼중결합을 하나는 결합각의 최대값이 180도가 되는 건 이건 어떤 경우밖에 없어요. 이건 삼중결합이 들어가야만 가능한 경우지. 그치? 근데 아까 전에 C3H5에서 삼중결합을 하다 보니까는 뭐 H수가 안 맞는 거지. 그래서 C3H5는 실험식일 뿐이고 분자식은 실제로 그것에 이제 어떤 배수의 값들로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특징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삼중결합이 하나 들어가야 되고, 하나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 재심은 가에서 삼중결합을 하나 가지고 있는 탄화수의 분자식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재심문으로부터 알 수 있겠지. 물론 외우고 있어도 상관은 없어. 그치? 그래서 CN의 HEN-2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N과 EN-2, N이 3의 배수이면서 EN-2가 5의 배수가 되어지는, 그치? 값들을 찾아내게 되면 실제로 N이 얼마가 되어지게 돼? N의 값이 6. 그치? N equal 6이 되어야 됨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C6에 H, 그치? 10이 되어져서 실험식의 2배가 되어지는 분자가 되어지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자, 이제 이중, 삼중결합, 여기에 이제 삼중결합에 들어가는 구조식들을 찾아내야겠지. 그치? 분자량을 갖다가, 이것에 이제 분자량을 이제 추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때 N의 값을 이용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분자량을 알아내고, 그쵸? 분자량을 알아내고, 분자식을 갖다 우리 얻어냈으니까, 이러한 탄화수 알카인인데, 삼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알카인이 되게 되는데, 실험식 C3H5를 가지는 탄화수를 찾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간단한 방정식을 만들어 볼 수 있다 해가지고 양적인 계산 과정들까지 보여줘야겠지, 분자량에 대해서. 알카인의 일반식에서 쓰는 탄화수의 개수의 비가 탄소의 개수와 수소의 개수 비가 N대 2n-2이고, 그 다음에 실험식에서 쓰는 탄소수의 개수 비는 3대 5니까, 그래서 N대 2n-2가 3대 5이므로 뭐 이렇게까지 뭐 자세하게 쓸 필요는 없겠지만은 여하튼지 N대 2n-2가 3대 5의 비율을 만족해야 된다는 식 정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답안에서 지금 요 관계식이나 이에 대한 내용의 설명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지. 그치? 그 결과의 값 N이 얼마다라고 그냥 탁 떨어뜨려 놓고 그냥 값만 던져 놓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여기서 N equal 6만 그냥 툭 하고 던져놓게 되면은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찍어서 나온 것인지 정확한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여기 수학적 계산이라고 합시다. 정확한 수학적 계산 관계의 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한 것인지 채점자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결과물만 쓰게 되면. 알겠지? 간단한 비례 관계식이라면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과정을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도 그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비례식을 풀면 이거는 뭐 쓸 필요 없겠어. N equal 6으로 그 정도에서는 바로 와도 상관은 없겠죠. 그치? 자, N equal 6이므로 분자식은 C6H10이다. 자, 이 탄화수의 분자량은 재심은 다해서 주어진 탄소, 수소 원자량을 이용하게 되면 다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82g/몰이 되어진다라고 최종적으로 분자량이 나오는 과정. 여기서 분자량이 나오는 과정에 제일 중요한 건 분자식을 정확하게 얻어내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C6H12 삼중결합을 가지는 경우 7개의 구조 이성체가 존재했다. 뭐 실제로 구조 이성체가 7개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이 꼭 조사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치? 여러분들 답안에서는 몇 개만 쓰라고 그랬어? 그 중에서 한 개만 쓰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구조를 갖다 설명해서 그 구조를 보여주시면 돼요. 다만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위해서 7개의 구조 이성질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쭉 보여줄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총 7종류의 구조 이성질체들이 존재한다. 삼중결합이 하나 이상 들어가 있는. 근데 마지막에 있는 이 결합들은 마지막에 있는 요 결합에서는 삼중결합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었으니까는 이 마지막에 있는 이 구조 이성질체는 우리가 빼야 되겠지. 그치? 응? 맞나? 근데 뭐가 마지막 것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삼중결합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지? 이거 지워져서 그러네. 빠져야 되는 게 아니라. 그치? 선생님이 이 화면에서 그림의 내용이 좀 지워져서. 그래서 총 7개의 구조 이성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꼭 CN, H, EN 마이너스 양거로 삼중결합 하나나 뭐 이중결합이 하나 있으면은 최대 결합각 최대니까 상관없지 않아요? C12, H20이면은 잠깐만. 그래서 C 몇 하고 몇? 예를 들어서? C12, C12에 H20. H20. 이렇게 되면은 이중결합이 들어있는 거네. 두 개가 줄어들었으니까. 그치? 삼중결합과 이중결합이 있는 걸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안 되느냐? 그 얘기야? 사, 오, 4, 3, 4, 5. 결합각의 최대값. 이 경우도 되겠네. 되네. 그치? 어때? 다른 분들은? 저도 지금 요 경우를 갖다가 지금 들어서 얘기하는 학생을 처음 봐서, 처음 들어서, 다른 친구들 이제 생각 좀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C6H20 같은 경우에 어때? 요거는? 거기에 하나만 제시하라 했으니까 뭘 제시하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치. 뭘로 제시해도 상관없고, 지금 이것도 역시 실험식이 뭐야? 3대 5지? 그치? 근데 구조식을 한 개 제시하라고 했지 탄화수소를 하나 제시하라고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냥 그 중에 맞는 거 하나만. 맞는 거 하나만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만일 이것을 예시를 들어서 이걸 예시로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분자량을 구했다고 한다면, 그치? 분자량을, 즉, n이 지금, 12가 되어지니까는, 비례 관계가 지금 4배가 되어지는, 그치? 4배가 되어지는 관계에 의해 가지고, 뭐 수리적으로는 가능하긴 하네요. 그쵸? 응? 그래서 C12에 H22도 가능하지만, 그치? H22도 가능하지만, 이중결합이 있다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중결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서 넣어주게 되면, C12에 H20도 요것도 가능한 답안은 되겠습니다. 알겠죠? 채점상에서 불이익은 없을 거야. 응? 대신에 이제 이에 대해서 제시문으로부터 이러한 관계의식을 갖다가 정확하게 얻어낼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제시문에서 삼중결합과 이중결합이 동시에 들어있는 화합물에 대한 설명이 제시문상에 있어 없어? 제시문 가에서 여러 탄화수소의 종류들에 대해서. 즉
얘는 이에 대한 관계식은 CNHEN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 자체의 근거가 제시문상에 분명히 존재하지.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런데 지금 C12의 H20 같은 경우에는 어때? 3중결합과 2중결합이 지금 끼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CnH2n-4라고 하는 그런 관계식이 제시문에서 물질의 종류로서 탄화수 화합물의 종류로서 제시문에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타당하지만 만일 제시문상에서 제시문 가, 나, 다에 근거하여서 이것을 찾아내서 우리가 쓴다고 한다면 알겠지? 가나다에 근거해서 요 식을 요 HC12의 H20을 찾아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CnHen-2를 근거로 해서 쓴 것보다는 제시문의 활용도가 어때? 더 커, 더 작어? 제시문의 활용도가 조금 작지. 만약 선생님이 채점관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답안을 써서 제출한다고 한다면 선생님은 이걸 간전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 간전시키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불안한 거지. 제시문의 활용도 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제시문 가나다에 근거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시문 가나다에서 탄화수 화합물의 종류로서 알려준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좀 제한적 요소가 제시문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CnH2n-2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 어때? 예준씨. 네. 좀 아깝긴 하다. 굉장히 좋은 생각을 순간 짧은 시간에 생각해냈는데 근데 이게 논술 문제라고 그래서 무조건 생각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펼치는 능력만을 우리가 보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사실 채점상의 편의이기도 해. 채점상의 편의라든지 그 다음에 약간의 이제 점수 변별력, 점수 차를 두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아주 제한적인 요소들이 문제에서 뜻하지 않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하면서 우리가 답안을 한번 생각해보자. 알았지? 응? 근데 사실 C5H20을 생각하는 게 좀 빠르겠어? C6H10을 생각하는 게 빠르겠어? 어떨 것 같아? 만약 시험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C6H10.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만일 점수차에 똑같이 어떤 특별한 점수차를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실제 답안에서 C6H10을 쓰는 게 유리할까? C10에 C5였지? C5였나? C12에 H20을 쓰는 게 조금 더 답안 쓰는데 좀 더 유리하겠나? 어떤 게 유리할 것 같아? 거기다 이 구조의 생지를 다 쓰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만 제시하라고 그랬으니까. 그치?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마도 이제 조금 더 유리한 쪽. 너무 뭐 특별한 거는 좋지만 그 특별한 것이 점수상에서 유리하지 않고, 그치? 점수상에서 유리하지 않고 시간을 갖다가 조금 더 이제 걸리는 그런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조금 피해서 뭐 시험으로서의 논술에서는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됐죠? 네. 그래. 좋은 생각 해냈네. 자, 그래서 최종적인 구조 이성질체까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가지고 그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수 예제 2번까지 이제 살펴봤는데 혹시라도 여기 탄화수 화합물 관련해서 뭐 대표적인 예시의 문제로 2개를 보기는 했지만 실제로 문제의 종류는 수능형 문제에서 탄화수 화합물에 관한 문제보다 논술 문제에서 탄화수 화합물에 관련된 문제들이 훨씬 어렵고 다양하게 나와. 이 부분은. 알겠지? 그래서 거기에 지금 교재 59페이지에 학습과제 9-1과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학습과제 9-2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학습과제 9-3까지 해서 뭐 구조 이성질체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조사해보는 게 9-3에 있고 그 다음에 9-2에서는 성분 원소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분자에 대한 특성으로서 용해도 크기까지 조사하는 좀 복합적인 난이도 꽤 있는 그런 문제가 9-2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9-1 문제는 이제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가 되겠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9-1, 2, 3을 다 하지는 마시고요. 61페이지에 9-2번 문제하고
9-3번 문제만 다음 주 과제물로 작성하셔서 수업 시간까지,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수업 시간까지 작성하셔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예, 그래요.